상대방의 본성을 파악하는 5가지 방법. 모든 강은 바다로 흐르듯 사람의 행동도 그의 본성으로 귀결된다. 바람이 강하게 불 때 나무의 진정한 강함이 드러나듯 인간도 역경을 마주했을 때 그의 본성이 가장 잘 나타난다. 해가 구름에 가려져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본성도 겉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항상 존재한다. 그 사람이 진짜 위급한 순간에 진짜 본성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브라질에 지진이 났는데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는데 어떤 여성 간호사만 환자부터 챙기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그 사람의 본성은 천사입니다. 이렇듯이 위급한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진급의 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서 일상생활에서 사람의 본성을 아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약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악인이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실수한 것이지만 개미를 죽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도 길 가다가 함부로 개미를 밟아 죽이거나 고양이 등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 중에서 글쎄요, 착한 사람이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 작은 마을에 지혜로운 스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자연의 원리를 통해 삶의 교훈을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매일같이 스승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였고 어느 날 스승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교훈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을 인근 숲으로 이끌었습니다. 숲속의 경치는 아름다웠고 자연의 소리가 고요함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스승은 숲속의 큰 나무 아래로 제자들을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나무가 제공하는 그늘 아래 작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이 나무처럼 우리도 약자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나무가 그늘을 제공하여 작은 식물들이 강한 햇빛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더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승은 제자들에게 각자 숲에서 하나의 자연물을 찾아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은 궁금증에 차서 숲속으로 흩어졌고 각자 독특한 자연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는 부드러운 강물에서 가져온 돌멩이였고 다른 하나는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가지였으며 또 다른 제자는 햇빛을 가득 받아 에너지가 넘치는 듯한 작은 꽃을 가져왔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각자의 자연물을 통해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교훈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자연물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강물 속의 돌멩이는 물의 부드러움과 유연함을 상징했고 이는 약자에게 부드럽고 유연하게 다가가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대나무 가지는 바람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우리가 약자에게 견고하면서도 유연해야 함을 상징했습니다. 햇빛을 받는 꽃은 모든 생명체에 대한 동등한 사랑과 존중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스승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삶의 깊은 교훈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배운 이 교훈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며 이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대나무가 바람에 순응하듯 우리는 약자에게 부드럽고 유연하게 다가가야 한다. 그들의 상황에 맞춰 자신을 조정하는 것이 진정한 강인함이다. 해가 모든 것을 고르게 비추듯 모든 생명체에 대해 동등한 사랑과 존중을 가져야 한다. 태양의 빛처럼 우리의 친절도 차별 없이 모두에게 닿아야 한다. 강물이 저항 없이 바다로 흐르듯 우리의 지원과 도움도 조건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강물이 모든 것을 포용하고 바다로 이끄는 것처럼 우리의 도움도 조건 없는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시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전에야 코리아 타임이라고 늦게 오고 그런 게 있었지만 약속은 칼같이 지켜야 합니다. 사람과의 약속은 소중함으로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라면
시내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시간의 마을이라 불리는 작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시간을 다루는데 특별한 능력이 있는 마법사가 살고 있었고 그의 이름은 티쿠스였습니다. 티쿠스는 시간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의 능력에 항상 감탄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사는 4명의 젊은이들이 티쿠스를 찾아가 각자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시간의 흐름을 바꾸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첫 번째 젊은이는 시험을 앞두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두 번째 젊은이는 연인과의 이별을 더 빨리 잊고 싶어 했습니다. 세 번째 젊은이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으며, 네 번째 젊은이는 미래를 엿보고 싶어 했습니다. 티쿠스는 각자의 소망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시간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티쿠스는 4 젊은이들을 시간의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숲은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는 다양한 경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이 돌을 깎는 폭포, 계절이 변화하는 대지, 별이 빛나는 밤하늘, 그리고 해가 뜨고 지는 드넓은 평원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티쿠스는 첫 번째 젊은이에게 폭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물이 돌을 깎듯 시간은 꾸준한 노력과 인내로 위대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어. 너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간이 아니라 각 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야. 두 번째 젊은이에게는 계절이 변화하는 대지를 보여주며 시간은 끊임없이 변화해. 슬픔도 시간과 함께 변할 거야. 모든 순간을 소중히 하고 현재에 집중하렴. 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세 번째 젊은이에게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가리키며 별이 수억 년의 시간을 거쳐 빛나듯 우리의 삶도 시간의 깊이 안에서 의미를 찾아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지만 너의 현재와 미래에 더 집중해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젊은이에게 해가 뜨고 지는 평원을 보여주며 미래는 항상 불확실해.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야. 미래는 너의 오늘에 달려있다. 너의 선택과 행동이 내일을 만들어간다. 오늘을 충실히 살아감으로써 너는 원하는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어. 티쿠스의 말을 듣고 4 젊은이들은 각자의 시간에 대한 소망이 가져온 깊은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시간의 진정한 가치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이해했습니다. 4 젊은이들은 시간의 숲에서 나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시간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젊은이는 시험 준비에 있어서 더 이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각 순간을 충실히 활용하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두 번째 젊은이는 이별의 아픔을 시간과 함께 치유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젊은이는 현재와 미래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젊은이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고 현재를 최대한 활용하여 꿈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4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의 마을에 다시 모여 티쿠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티쿠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선물이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지. 너희가 배운 교훈을 잊지 말고 항상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라. 물이 돌을 깎는 것처럼 꾸준한 노력과 인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대한 성과를 이루어낸다. 시간을 존중하고 매 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가 매일 떠오르고 지는 것처럼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한다. 우리는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 순간을 소중히 하고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 계절의 변화가 자연의 순환을 보여주듯 시간의 흐름도 삶의 다양한 단계와 순간들을 가져온다. 각 시간과 순간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며 삶을 풍부하게 만든다. 세 번째로 술 마시는 태도입니다.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있지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가 술을 취하니 저를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친한 사람이라 그냥 넘어갔었는데 알고 보니 알코올 중독의 면허 취소에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술을 너무 자주 마시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주사가 있으면 무조건 걸으세요. 그런 사람은 답이 없고 언젠가는 반드시 큰 피해를 줍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사람들의 마음과 본성을 이해하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는 현명한 주점 주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류안이었고 그의 주점은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류안은 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 그들의 본성을 파악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5명의 여행자가 찾아왔고 각자 다른 이유로 류안의 주점을 방문했습니다. 류안은 이 기회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술과 삶에 대한 깊은 교훈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여행자는 모든 술을 맛보고 싶어하는 호기심 많은 젊은이였습니다. 류안은 그에게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지만 결코 넘치지 않듯 삶의 즐거움도 적당히 즐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젊은이는 삶에서 균형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모든 것을 적당히 즐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 번째 여행자는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술에 의지하려는 이였습니다. 류안은 그에게 돼지가 비를 받아들여 씨앗을 키우고 결실을 맺듯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며 술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해답을 찾을 것을 권했습니다. 여행자는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 번째 여행자는 목표를 잃고 방황하던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류안은 나무가 빛을 향해 자라듯 우리도 높은 이상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며 그에게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것을 격려했습니다. 이 조언을 받아들인 남성은 자신의 삶의 새로운 목적을 찾았습니다. 네 번째 여행자는 삶의 작은 순간들을 즐기지 못하는 바쁜 사업가였습니다. 류안은 강물이 때로는 조용하게 흐르고 때로는 격렬하게 흐르듯 인간의 삶도 다양한 감정과 상황으로 가득하다며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즐길 것을 조언했습니다. 사업가는 이 말을 듣고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여행자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아 헤매는 청년이었습니다. 류안은 별이 밤하늘에서 빛나듯 인간도 자신의 내면 빛을 발해야 한다며 술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빛을 찾을 것을 격려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본성과 잠재력을 탐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류안의 주점을 방문한 5명의 여행자는 각자 삶의 교훈을 배우고 류안의 조언을 통해 자신들의 본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류안의 주점에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으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류안의 주점이 단순한 술집이 아니라 삶과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지만 결코 넘치지 않듯 인간도 쾌락을 적당히 즐겨야 한다. 삶의 모든 즐거움을 받아들이되 그것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아야 한다. 돼지가 비를 받아들여 씨앗을 키우고 결실을 맺듯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 술을 마실 때도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경험으로 이끌어야 한다. 아닌 이상의 의미로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무가 빛을 향해 자라듯 인간도 높은 이상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술이나 다른 쾌락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진정한 목표를 기억해야 한다. 네 번째로 사람들과 말을 하는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말을 하는 것을 관찰해 보세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인지,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인지 파악만 해도 그 사람을 걸러야 할지 만나야 할지 답이 나옵니다. 남이 말 안 듣는 꼰대는 걸으세요.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옛날 멀고 먼 나라에 말의 숲이라는 신비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말들이 나무와 꽃, 바람과 별처럼
자연의 일부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숲의 경계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고 그 마을에는 아리아라는 젊은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리아는 말의 숲에 대한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으며 자랐고 언젠가 숲을 방문해 그 신비를 직접 체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리아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말을 아름답게 잘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말이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리아는 말의 숲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지만 아리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숲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5가지 자연의 형상을 가진 스승들을 만났습니다. 고요한 산, 부드러운 물, 살포시 흔들리는 바람, 향기로운 꽃, 밝게 빛나는 별. 각 스승은 아리아에게 사람들과 말하는 태도에 대한 교훈을 전했습니다. 고요한 산 스승은 아리아에게 진실과 겸손에서 우러나오는 말의 힘을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평온함 속에서 찾아진다. 고 산은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물 스승은 아리아에게 말의 부드러움이 가장 단단한 마음도 녹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부드러움은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 고 물은 말했습니다. 살포시 흔들리는 바람 스승은 아리아에게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은 가장 깊은 곳에 닿을 수 있다. 고 바람은 속삭였습니다. 향기로운 꽃 스승은 아리아에게 말의 아름다움과 진정성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진실된 말은 가장 강력한 유혹이 될 수 있다. 고 꽃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밝게 빛나는 별 스승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과 위안을 주는 말의 중요성을 아리아에게 가르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히는 말은 불멸의 빛이 된다. 고 별은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리아는 말의 숲에서 배운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그녀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이 교훈들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말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아리아의 말은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졌고 그녀는 자신의 말이 진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닿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의 숲에서의 경험은 아리아에게 사람들과 말하는 태도가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마음과 영혼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진정성, 부드러움, 겸손, 희망, 그리고 위안을 전달하는 진정한 소통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산이 고요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듯 우리의 말도 진실과 겸손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진정한 지혜는 소란스러움이 아닌 평온함 속에서 찾아진다. 물이 부드럽게 돌을 감싸고 흐르듯 우리의 말도 부드럽고 유연해야 한다. 부드러움은 가장 단단한 마음도 녹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바람이 나무잎을 부드럽게 흔들듯 우리의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살포시 어루만져야 한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은 가장 깊은 곳에 닿을 수 있다. 5번째로 돈과 자산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도박을 할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다 잃었을 때 중독이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사람의 밑바닥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절약을 하는지 펑펑 쓰는지도 관찰하면 그 사람이 계획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도 파악이 가능하게 됩니다. 옛날에 자연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는 지혜로운 장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레온이었고 그는 돈과 자산을 다루는 방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삶의 교훈을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레온은 자신의 재산을 단순히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레온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소유한 넓은 땅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정원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이용해 마을 사람들에게 휴식과 평화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레온의 이러한 결정은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오로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레오는 물이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재산을 겸손하게 사용하고 필요한 곳에 분배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정원을 만들기 위해 가장 뛰어난 정원사와 함께 일했고, 그곳에는 아름다운 꽃, 넓은 잔디밭, 그리고 조용한 연못이 조성되었습니다. 정원은 곧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겼습니다. 레오는 또한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듯 재산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원에 도서관과 강의실을 마련하여 사람들이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곳은 지식을 나누고 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항상 북적였습니다. 레온의 이러한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들은 자신의 재산과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온은 해가 매일 떠오르고 지듯 재산도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재산을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레온의 정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을의 상징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지혜의 정원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레온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고, 그의 정원은 재산과 자산을 다루는 방식이 우리의 본성과 가치관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감을 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레온은 자신의 재산을 통해 마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긴 지혜로운 장인으로 기억됩니다. 물이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재산을 겸손하게 사용하고 필요한 곳에 분배해야 한다. 진정한 부는 나눔에서 비롯된다.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듯 우리도 재산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깊고 튼튼한 뿌리는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해가 매일 떠오르고 지듯 재산도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재산의 증가와 감소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옛날 지혜의 마을이라 불리는 곳에 신비한 능력을 가진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카이로스였으며 사람들의 본성을 파악하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카이로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상대방의 본성을 이해하는 5가지 방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 시간을 대하는 태도, 술 마시는 태도, 나라는 태도, 그리고 돈과 자산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어느 날 카이로스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교훈은 우리의 본성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본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는 5명의 여행자를 이야기에 등장시켰습니다. 각 여행자는 다른 마을에서 온 사람들로 카이로스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자들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의 본성을 파악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여행자는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배우기 위해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진정한 용기와 친절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여행자는 시간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기 위해 시간의 가치를 인식하고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써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 여행자는 술 마시는 태도를 통해 자기 절제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는 적당히 술을 즐기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를 통해 자신의 본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여행자는 말하는 태도를 배우며 말 한마디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여행자는 돈과 자산을 다루는 방식을 통해 재산의 진정한 가치와 나눔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재산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 5명의 여행자의 이야기를 마친 카이로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각자의 경험을 통해 배운 이 교훈들은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 자신의 본성을 탐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본성을 파악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영혼에 깊이 다가가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상대방의 본성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탐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영광이었습니다. 이 대화가 여러분의 삶에 귀중한 통찰과 영감을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마음을 열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정이 풍요롭고 의미 있는 발견으로 가득 차길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상대방의 본성을 파악하는 5가지 방법. 모든 강은 바다로 흐르듯 사람의 행동도 그의 본성으로 귀결된다. 바람이 강하게 불 때 나무의 진정한 강함이 드러나듯 인간도 역경을 마주했을 때 그의 본성이 가장 잘 나타난다. 해가 구름에 가려져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본성도 겉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항상 존재한다. 그 사람이 진짜 위급한 순간에 진짜 본성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브라질에 지진이 났는데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는데 어떤 여성 간호사만 환자부터 챙기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그 사람의 본성은 천사입니다. 이렇듯이 위급한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진급의 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서 일상생활에서 사람의 본성을 아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약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악인이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실수한 것이지만 개미를 죽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도 길 가다가 함부로 개미를 밟아 죽이거나 고양이 등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 중에서 글쎄요, 착한 사람이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 작은 마을에 지혜로운 스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자연의 원리를 통해 삶의 교훈을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매일같이 스승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였고 어느 날 스승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교훈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을 인근 숲으로 이끌었습니다. 숲속의 경치는 아름다웠고 자연의 소리가 고요함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스승은 숲속의 큰 나무 아래로 제자들을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나무가 제공하는 그늘 아래 작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이 나무처럼 우리도 약자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나무가 그늘을 제공하여 작은 식물들이 강한 햇빛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더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승은 제자들에게 각자 숲에서 하나의 자연물을 찾아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은 궁금증에 차서 숲속으로 흩어졌고 각자 독특한 자연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는 부드러운 강물에서 가져온 돌멩이였고 다른 하나는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가지였으며 또 다른 제자는 햇빛을 가득 받아 에너지가 넘치는 듯한 작은 꽃을 가져왔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각자의 자연물을 통해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교훈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자연물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강물 속의 돌멩이는 물의 부드러움과 유연함을 상징했고 이는 약자에게 부드럽고 유연하게 다가가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대나무 가지는 바람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우리가 약자에게 견고하면서도 유연해야 함을 상징했습니다. 햇빛을 받는 꽃은 모든 생명체에 대한 동등한 사랑과 존중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스승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삶의 깊은 교훈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배운 이 교훈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며 이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대나무가 바람에 순응하듯 우리는 약자에게 부드럽고 유연하게 다가가야 한다. 그들의 상황에 맞춰 자신을 조정하는 것이 진정한 강인함이다. 해가 모든 것을 고르게 비추듯 모든 생명체에 대해 동등한 사랑과 존중을 가져야 한다. 태양의 빛처럼 우리의 친절도 차별 없이 모두에게 닿아야 한다. 강물이 저항 없이 바다로 흐르듯 우리의 지원과 도움도 조건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강물이 모든 것을 포용하고 바다로 이끄는 것처럼 우리의 도움도 조건 없는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시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전에야 코리아 타임이라고 늦게 오고 그런 게 있었지만 약속은 칼같이 지켜야 합니다. 사람과의 약속은 소중함으로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라면 신뢰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시간의 마을이라 불리는 작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시간을 다루는데 특별한 능력이 있는 마법사가 살고 있었고 그의 이름은 티쿠스였습니다. 티쿠스는 시간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의 능력에 항상 감탄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사는 4명의 젊은이들이 티쿠스를 찾아가 각자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시간의 흐름을 바꾸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첫 번째 젊은이는 시험을 앞두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두 번째 젊은이는 연인과의 이별을 더 빨리 잊고 싶어 했습니다. 세 번째 젊은이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으며 네 번째 젊은이는 미래를 엿보고 싶어 했습니다. 티쿠스는 각자의 소망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시간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티쿠스는 네 젊은이들을 시간의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숲은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는 다양한 경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이 돌을 깎는 폭포, 계절이 변화하는 대지, 별이 빛나는 밤하늘, 그리고 해가 뜨고 지는 드넓은 평원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티쿠스는 첫 번째 젊은이에게 폭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물이 돌을 깎듯 시간은 꾸준한 노력과 인내로 위대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어. 너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간이 아니라 각 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야. 두 번째 젊은이에게는 계절이 변화하는 대지를 보여주며 시간은 끊임없이 변화해. 슬픔도 시간과 함께 변할 거야. 모든 순간을 소중히 하고 현재에 집중하렴. 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세 번째 젊은이에게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가리키며 별이 수억 년의 시간을 거쳐 빛나듯 우리의 삶도 시간의 깊이 안에서 의미를 찾아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지만 너의 현재와 미래에 더 집중해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젊은이에게 해가 뜨고 지는 평원을 보여주며 미래는 항상 불확실해.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야. 미래는 너의 오늘에 달려있다. 너의 선택과 행동이 내일을 만들어간다. 오늘을 충실히 살아감으로써 너는 원하는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어. 티쿠스의 말을 듣고 내 젊은이들은 각자의 시간에 대한 소망이 가져온 깊은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시간의 진정한 가치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이해했습니다. 내 젊은이들은 시간의 숲에서 나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시간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젊은이는 시험 준비에 있어서 더 이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각 순간을 충실히 활용하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두 번째 젊은이는 이별의 아픔을 시간과 함께 치유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젊은이는 현재와 미래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젊은이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고 현재를 최대한 활용하여 꿈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의 마을에 다시 모여 티쿠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티쿠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선물이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지. 너희가 배운 교훈을 잊지 말고 항상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라. 물이 돌을 깎는 것처럼 꾸준한 노력과 인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대한 성과를 이루어낸다. 시간을 존중하고 매 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가 매일 떠오르고 지는 것처럼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한다. 우리는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 순간을 소중히 하고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 계절의 변화가 자연의 순환을 보여주듯 시간의 흐름도 삶의 다양한 단계와 순간들을 가져온다. 각 시간과 순간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며 삶을 풍부하게 만든다. 세 번째로 술 마시는 태도입니다.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있지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가 술을 취하니 저를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친한 사람이라 그냥 넘어갔었는데 알고 보니 알코올 중독의 면허 취소의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술을 너무 자주 마시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주사가 있으면 무조건 걸으세요. 그런 사람은 답이 없고 언젠가는 반드시 큰 피해를 줍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사람들의 마음과 본성을 이해하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는 현명한 주점 주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류안이었고 그의 주점은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류안은 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 그들의 본성을 파악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5명의 여행자가 찾아왔고 각자 다른 이유로 류안의 주점을 방문했습니다. 류안은 이 기회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술과 삶에 대한 깊은 교훈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여행자는 모든 술을 맛보고 싶어하는 호기심 많은 젊은이였습니다. 류안은 그에게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지만 결코 넘치지 않듯 삶의 즐거움도 적당히 즐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젊은이는 삶에서 균형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모든 것을 적당히 즐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 번째 여행자는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술에 의지하려는 이였습니다. 류안은 그에게 돼지가 비를 받아들여 씨앗을 키우고 결실을 맺듯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며 술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해답을 찾을 것을 권했습니다. 여행자는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 번째 여행자는 목표를 잃고 방황하던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류안은 나무가 빛을 향해 자라듯 우리도 높은 이상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며 그에게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것을 격려했습니다. 이 조언을 받아들인 남성은 자신의 삶의 새로운 목적을 찾았습니다. 네 번째 여행자는 삶의 작은 순간들을 즐기지 못하는 바쁜 사업가였습니다. 류안은 강물이 때로는 조용하게 흐르고 때로는 격렬하게 흐르듯 인간의 삶도 다양한 감정과 상황으로 가득하다며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즐길 것을 조언했습니다. 사업가는 이 말을 듣고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여행자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아 헤매는 청년이었습니다. 류안은 별이 밤하늘에서 빛나듯 인간도 자신의 내면 빛을 발해야 한다며 술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빛을 찾을 것을 격려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본성과 잠재력을 탐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류안의 주점을 방문한 5명의 여행자는 각자 삶의 교훈을 배우고 류안의 조언을 통해 자신들의 본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류안의 주점에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으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류안의 주점이 단순한 술집이 아니라 삶과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지만 결코 넘치지 않듯
인간도 쾌락을 적당히 즐겨야 한다. 삶의 모든 즐거움을 받아들이되 그것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아야 한다. 돼지가 비를 받아들여 씨앗을 키우고 결실을 맺듯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 술을 마실 때도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경험으로 이끌어야 한다. 아닌 이상의 의미로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무가 빛을 향해 자라듯 인간도 높은 이상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술이나 다른 쾌락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진정한 목표를 기억해야 한다. 네 번째로 사람들과 말을 하는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말을 하는 것을 관찰해 보세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인지,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인지 파악만 해도 그 사람을 걸러야 할지 만나야 할지 답이 나옵니다. 남이 말 안 듣는 꼰대는 거르세요.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옛날 멀고 먼 나라에 말의 숲이라는 신비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말들이 나무와 꽃, 바람과 별처럼 자연의 일부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숲의 경계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고 그 마을에는 아리아라는 젊은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리아는 말의 숲에 대한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으며 자랐고 언젠가 숲을 방문해 그 신비를 직접 체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리아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말을 아름답게 잘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말이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리아는 말의 숲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지만 아리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숲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5가지 자연의 형상을 가진 스승들을 만났습니다. 고요한 산, 부드러운 물, 살포시 흔들리는 바람, 향기로운 꽃, 밝게 빛나는 별. 각 스승은 아리아에게 사람들과 말하는 태도에 대한 교훈을 전했습니다. 고요한 산 스승은 아리아에게 진실과 겸손에서 우러나오는 말의 힘을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평온함 속에서 찾아진다. 고 산은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물 스승은 아리아에게 말의 부드러움이 가장 단단한 마음도 녹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부드러움은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 고 물은 말했습니다. 살포시 흔들리는 바람 스승은 아리아에게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은 가장 깊은 곳에 닿을 수 있다. 고 바람은 속삭였습니다. 향기로운 꽃 스승은 아리아에게 말의 아름다움과 진정성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진실된 말은 가장 강력한 유혹이 될 수 있다. 고 꽃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밝게 빛나는 별 스승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과 위안을 주는 말의 중요성을 아리아에게 가르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히는 말은 불멸의 빛이 된다. 고 별은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리아는 말의 숲에서 배운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그녀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이 교훈들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말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아리아의 말은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졌고 그녀는 자신의 말이 진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닿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의 숲에서의 경험은 아리아에게 사람들과 말하는 태도가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마음과 영혼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진정성, 부드러움, 겸손, 희망, 그리고 위안을 전달하는 진정한 소통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산이 고요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듯 우리의 말도 진실과 겸손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진정한 지혜는 소란스러움이 아닌 평온함 속에서 찾아진다. 물이 부드럽게 돌을 감싸고 흐르듯 우리의 말도 부드럽고 유연해야 한다. 부드러움은 가장 단단한 마음도 녹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바람이 나무잎을 부드럽게 흔들듯 우리의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살포시 어루만져야 한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은 가장 깊은 곳에 닿을 수 있다. 5번째로 돈과 자산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도박을 할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다 잃었을 때 중독이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사람의 밑바닥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절약을 하는지, 펑펑 쓰는지도 관찰하면 그 사람이 계획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도 파악이 가능하게 됩니다. 옛날에 자연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는 지혜로운 장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레온이었고, 그는 돈과 자산을 다루는 방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삶의 교훈을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레온은 자신의 재산을 단순히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레온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소유한 넓은 땅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정원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이용해 마을 사람들에게 휴식과 평화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레온의 이러한 결정은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오로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레온은 물이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재산을 겸손하게 사용하고 필요한 곳에 분배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정원을 만들기 위해 가장 뛰어난 정원사와 함께 일했고, 그곳에는 아름다운 꽃, 넓은 잔디밭, 그리고 조용한 연못이 조성되었습니다. 정원은 곧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겼습니다. 레온은 또한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듯 재산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원에 도서관과 강의실을 마련하여 사람들이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곳은 지식을 나누고 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항상 북적였습니다. 레온의 이러한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들은 자신의 재산과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온은 해가 매일 떠오르고 지듯 재산도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재산을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레온의 정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을의 상징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지혜의 정원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레온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고, 그의 정원은 재산과 자산을 다루는 방식이 우리의 본성과 가치관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감을 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레온은 자신의 재산을 통해 마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긴 지혜로운 장인으로 기억됩니다. 물이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재산을 겸손하게 사용하고 필요한 곳에 분배해야 한다. 진정한 부는 나눔에서 비롯된다.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듯 우리도 재산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깊고 튼튼한 뿌리는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해가 매일 떠오르고 치듯 재산도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재산의 증가와 감소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옛날 지혜의 마을이라 불리는 곳에 신비한 능력을 가진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카이로스였으며 사람들의 본성을 파악하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카이로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상대방의 본성을 이해하는 5가지 방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 시간을 대하는 태도, 술 마시는 태도, 나라는 태도, 그리고 돈과 자산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어느 날, 카이로스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교훈은 우리의 본성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본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는 5명의 여행자를 이야기에 등장시켰습니다. 각 여행자는 다른 마을에서 온 사람들로 카이로스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자들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의 본성을 파악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여행자는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배우기 위해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진정한 용기와 친절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여행자는 시간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기 위해 시간의 가치를 인식하고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써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 여행자는 술 마시는 태도를 통해 자기 절제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는 적당히 술을 즐기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를 통해 자신의 본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여행자는 말하는 태도를 배우며 말 한마디 한마디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여행자는 돈과 자산을 다루는 방식을 통해 재산의 진정한 가치와 나눔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재산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 5명의 여행자의 이야기를 마친 카이로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각자의 경험을 통해 배운 이 교훈들은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 자신의 본성을 탐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본성을 파악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영혼에 깊이 다가가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상대방의 본성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탐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영광이었습니다. 이 대화가 여러분의 삶의 귀중한 통찰과 영감을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마음을 열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정이 풍요롭고 의미 있는 발견으로 가득 차길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상대방의 본성을 파악하는 5가지 방법. 모든 강은 바다로 흐르듯 사람의 행동도 그의 본성으로 귀결된다. 바람이 강하게 불 때 나무의 진정한 강함이 드러나듯 인간도 역경을 마주했을 때 그의 본성이 가장 잘 나타난다. 해가 구름에 가려져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본성도 겉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항상 존재한다. 그 사람이 진짜 위급한 순간에 진짜 본성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브라질에 지진이 났는데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는데 어떤 여성 간호사만 환자부터 챙기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그 사람의 본성은 천사입니다. 이렇듯이 위급한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진급의 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서 일상생활에서 사람의 본성을 아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약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악인이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실수한 것이지만 개미를 죽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도 길 가다가 함부로 개미를 밟아 죽이거나 고양이 등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 중에서 글쎄요, 착한 사람이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 작은 마을에 지혜로운 스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자연의 원리를 통해 삶의 교훈을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매일같이 스승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였고, 어느 날 스승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교훈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을 인근 숲으로 이끌었습니다. 숲속의 경치는 아름다웠고 자연의 소리가 고요함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스승은 숲속의 큰 나무 아래로 제자들을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나무가 제공하는 그늘 아래 작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이 나무처럼 우리도 약자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나무가 그늘을 제공하여 작은 식물들이 강한 햇빛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더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승은 제자들에게 각자 숲에서
하나의 자연물을 찾아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은 궁금증에 차서 숲속으로 흩어졌고 각자 독특한 자연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는 부드러운 강물에서 가져온 돌멩이였고 다른 하나는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가지였으며 또 다른 제자는 햇빛을 가득 받아 에너지가 넘치는 듯한 작은 꽃을 가져왔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각자의 자연물을 통해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교훈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자연물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강물 속의 돌멩이는 물의 부드러움과 유연함을 상징했고 이는 약자에게 부드럽고 유연하게 다가가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대나무 가지는 바람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우리가 약자에게 견고하면서도 유연해야 함을 상징했습니다. 햇빛을 받는 꽃은 모든 생명체에 대한 동등한 사랑과 존중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스승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삶의 깊은 교훈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배운 이 교훈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며 이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대나무가 바람에 순응하듯 우리는 약자에게 부드럽고 유연하게 다가가야 한다. 그들의 상황에 맞춰 자신을 조정하는 것이 진정한 강인함이다. 해가 모든 것을 고르게 비추듯 모든 생명체에 대해 동등한 사랑과 존중을 가져야 한다. 태양의 빛처럼 우리의 친절도 차별 없이 모두에게 닿아야 한다. 강물이 저항 없이 바다로 흐르듯 우리의 지원과 도움도 조건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강물이 모든 것을 포용하고 바다로 이끄는 것처럼 우리의 도움도 조건 없는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시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전에야 코리아 타임이라고 늦게 오고 그런 게 있었지만 약속은 칼같이 지켜야 합니다. 사람과의 약속은 소중함으로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라면 신뢰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시간의 마을이라 불리는 작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시간을 다루는데 특별한 능력이 있는 마법사가 살고 있었고 그의 이름은 티쿠스였습니다. 티쿠스는 시간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의 능력에 항상 감탄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사는 4명의 젊은이들이 티쿠스를 찾아가 각자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시간의 흐름을 바꾸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첫 번째 젊은이는 시험을 앞두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두 번째 젊은이는 연인과의 이별을 더 빨리 잊고 싶어 했습니다. 세 번째 젊은이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으며 네 번째 젊은이는 미래를 엿보고 싶어 했습니다. 티쿠스는 각자의 소망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시간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티쿠스는 네 젊은이들을 시간의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숲은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는 다양한 경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이 돌을 깎는 폭포, 계절이 변화하는 대지, 별이 빛나는 밤하늘, 그리고 해가 뜨고 지는 드넓은 평원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티쿠스는 첫 번째 젊은이에게 폭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물이 돌을 깎듯 시간은 꾸준한 노력과 인내로 위대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어. 너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간이 아니라 각 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야. 두 번째 젊은이에게는 계절이 변화하는 대지를 보여주며 시간은 끊임없이 변화해. 슬픔도 시간과 함께 변할 거야. 모든 순간을 소중히 하고 현재에 집중하렴. 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세 번째 젊은이에게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가리키며 별이 수억 년의 시간을 거쳐 빛나듯 우리의 삶도 시간의 깊이 안에서 의미를 찾아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지만 너의 현재와 미래에 더 집중해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젊은이에게 해가 뜨고 지는 평원을 보여주며 미래는 항상 불확실해.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야. 미래는 너의 오늘에 달려 있다.
너의 선택과 행동이 내일을 만들어간다. 오늘을 충실히 살아감으로써 너는 원하는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어. 티쿠스의 말을 듣고 내 젊은이들은 각자의 시간에 대한 소망이 가져온 깊은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시간의 진정한 가치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이해했습니다. 내 젊은이들은 시간의 숲에서 나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시간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젊은이는 시험 준비에 있어서 더 이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각 순간을 충실히 활용하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두 번째 젊은이는 이별의 아픔을 시간과 함께 치유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젊은이는 현재와 미래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젊은이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고 현재를 최대한 활용하여 꿈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의 마을에 다시 모여 티쿠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티쿠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선물이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지. 너희가 배운 교훈을 잊지 말고 항상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라. 물이 돌을 깎는 것처럼 꾸준한 노력과 인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대한 성과를 이루어낸다. 시간을 존중하고 매 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가 매일 떠오르고 지는 것처럼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한다. 우리는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 순간을 소중히 하고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 계절의 변화가 자연의 순환을 보여주듯 시간의 흐름도 삶의 다양한 단계와 순간들을 가져온다. 각 시간과 순간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며 삶을 풍부하게 만든다. 세 번째로 술 마시는 태도입니다.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있지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가 술을 취하니 저를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친한 사람이라 그냥 넘어갔었는데 알고 보니 알코올 중독의 면허 취소에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술을 너무 자주 마시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주사가 있으면 무조건 걸으세요. 그런 사람은 답이 없고 언젠가는 반드시 큰 피해를 줍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사람들의 마음과 본성을 이해하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는 현명한 주점 주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류안이었고 그의 주점은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류안은 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 그들의 본성을 파악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5명의 여행자가 찾아왔고 각자 다른 이유로 류안의 주점을 방문했습니다. 류안은 이 기회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술과 삶에 대한 깊은 교훈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여행자는 모든 술을 맛보고 싶어하는 호기심 많은 젊은이였습니다. 류안은 그에게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지만 결코 넘치지 않듯 삶의 즐거움도 적당히 즐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젊은이는 삶에서 균형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모든 것을 적당히 즐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 번째 여행자는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술에 의지하려는 이였습니다. 류안은 그에게 돼지가 비를 받아들여 씨앗을 키우고 결실을 맺듯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며 술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해답을 찾을 것을 권했습니다. 여행자는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 번째 여행자는 목표를 잃고 방황하던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류안은 나무가 빛을 향해 자라듯 우리도 높은 이상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며 그에게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것을 격려했습니다. 이 조언을 받아들인 남성은 자신의 삶의 새로운 목적을 찾았습니다. 네 번째 여행자는 삶의 작은 순간들을 즐기지 못하는 바쁜 사업가였습니다. 류안은 강물이 때로는 조용하게 흐르고 때로는 격렬하게 흐르듯
인간의 삶도 다양한 감정과 상황으로 가득하다며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즐길 것을 조언했습니다. 사업가는 이 말을 듣고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여행자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아 헤매는 청년이었습니다. 류아는 별이 밤하늘에서 빛나듯 인간도 자신의 내면 빛을 발해야 한다며 술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빛을 찾을 것을 격려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본성과 잠재력을 탐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류안의 주점을 방문한 5명의 여행자는 각자 삶의 교훈을 배우고 류안의 조언을 통해 자신들의 본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류안의 주점에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으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류안의 주점이 단순한 술집이 아니라 삶과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지만 결코 넘치지 않듯 인간도 쾌락을 적당히 즐겨야 한다. 삶의 모든 즐거움을 받아들이되 그것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아야 한다. 돼지가 비를 받아들여 씨앗을 키우고 결실을 맺듯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 술을 마실 때도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경험으로 이끌어야 한다. 아닌 이상의 의미로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무가 빛을 향해 자라듯 인간도 높은 이상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술이나 다른 쾌락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진정한 목표를 기억해야 한다. 4번째로 사람들과 말을 하는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말을 하는 것을 관찰해 보세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인지,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인지 파악만 해도 그 사람을 걸러야 할지 만나야 할지 답이 나옵니다. 남이 말 안 듣는 꼰대는 걸으세요.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옛날 멀고 먼 나라에 말의 숲이라는 신비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말들이 나무와 꽃, 바람과 별처럼 자연의 일부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숲의 경계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고 그 마을에는 아리아라는 젊은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리아는 말의 숲에 대한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으며 자랐고 언젠가 숲을 방문해 그 신비를 직접 체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리아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말을 아름답게 잘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말이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리아는 말의 숲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지만 아리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숲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5가지 자연의 형상을 가진 스승들을 만났습니다. 고요한 산, 부드러운 물, 살포시 흔들리는 바람, 향기로운 꽃, 밝게 빛나는 별. 각 스승은 아리아에게 사람들과 말하는 태도에 대한 교훈을 전했습니다. 고요한 산 스승은 아리아에게 진실과 겸손에서 우러나오는 말의 힘을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평온함 속에서 찾아진다. 고 산은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물 스승은 아리아에게 말의 부드러움이 가장 단단한 마음도 녹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부드러움은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 고 물은 말했습니다. 살포시 흔들리는 바람 스승은 아리아에게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은 가장 깊은 곳에 닿을 수 있다. 고 바람은 속삭였습니다. 향기로운 꽃 스승은 아리아에게 말의 아름다움과 진정성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진실된 말은 가장 강력한 유혹이 될 수 있다. 고 꽃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밝게 빛나는 별 스승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과 위안을 주는 말의 중요성을 아리아에게 가르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히는 말은 불멸의 빛이 된다. 고 별은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리아는 말의 숲에서 배운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그녀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이 교훈들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말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아리아의 말은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졌고
그녀는 자신의 말이 진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닿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의 숲에서의 경험은 아리아에게 사람들과 말하는 태도가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마음과 영혼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진정성, 부드러움, 겸손, 희망, 그리고 위안을 전달하는 진정한 소통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산이 고요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듯 우리의 말도 진실과 겸손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진정한 지혜는 소란스러움이 아닌 평온함 속에서 찾아진다. 물이 부드럽게 돌을 감싸고 흐르듯 우리의 말도 부드럽고 유연해야 한다. 부드러움은 가장 단단한 마음도 녹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바람이 나무잎을 부드럽게 흔들듯 우리의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살포시 어루만져야 한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은 가장 깊은 곳에 닿을 수 있다. 5번째로 돈과 자산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도박을 할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다 잃었을 때 중독이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사람의 밑바닥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절약을 하는지 펑펑 쓰는지도 관찰하면 그 사람이 계획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도 파악이 가능하게 됩니다. 옛날에 자연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는 지혜로운 장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레온이었고 그는 돈과 자산을 다루는 방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삶의 교훈을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레온은 자신의 재산을 단순히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레온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소유한 넓은 땅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정원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이용해 마을 사람들에게 휴식과 평화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레온의 이러한 결정은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오로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레온은 물이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재산을 겸손하게 사용하고 필요한 곳에 분배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정원을 만들기 위해 가장 뛰어난 정원사와 함께 일했고 그곳에는 아름다운 꽃, 넓은 잔디밭, 그리고 조용한 연못이 조성되었습니다. 정원은 곧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겼습니다. 레온은 또한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듯 재산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원에 도서관과 강의실을 마련하여 사람들이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곳은 지식을 나누고 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항상 북적였습니다. 레온의 이러한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들은 자신의 재산과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온은 해가 매일 떠오르고 지듯 재산도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재산을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레온의 정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을의 상징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지혜의 정원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레온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고 그의 정원은 재산과 자산을 다루는 방식이 우리의 본성과 가치관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감을 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레온은 자신의 재산을 통해 마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긴 지혜로운 장인으로 기억됩니다. 물이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재산을 겸손하게 사용하고 필요한 곳에 분배해야 한다. 진정한 부는 나눔에서 비롯된다.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듯 우리도 재산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깊고 튼튼한 뿌리는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해가 매일 떠오르고 지듯 재산도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재산의 증가와 감소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옛날
지혜의 마을이라 불리는 곳에 신비한 능력을 가진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카이로스였으며 사람들의 본성을 파악하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카이로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상대방의 본성을 이해하는 5가지 방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 시간을 대하는 태도, 술 마시는 태도, 나라는 태도, 그리고 돈과 자산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어느 날, 카이로스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교훈은 우리의 본성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본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는 5명의 여행자를 이야기에 등장시켰습니다. 각 여행자는 다른 마을에서 온 사람들로 카이로스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자들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의 본성을 파악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여행자는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배우기 위해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진정한 용기와 친절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여행자는 시간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기 위해 시간의 가치를 인식하고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써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 여행자는 술 마시는 태도를 통해 자기 절제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는 적당히 술을 즐기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를 통해 자신의 본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여행자는 말하는 태도를 배우며 말 한마디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여행자는 돈과 자산을 다루는 방식을 통해 재산의 진정한 가치와 나눔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재산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 5명의 여행자의 이야기를 마친 카이로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각자의 경험을 통해 배운 이 교훈들은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 자신의 본성을 탐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본성을 파악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영혼에 깊이 다가가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상대방의 본성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탐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영광이었습니다. 이 대화가 여러분의 삶의 귀중한 통찰과 영감을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마음을 열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정이 풍요롭고 의미 있는 발견으로 가득 차길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